네, 안녕하세요. 노준호입니다. 네, 가계도 템플릿 카테고리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시스템에서 카테고리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이제 보시면 상위 카테고리랑 하위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입에는 두 가지, 지출에는 9가지, 저축 투자에는 두 가지 상위 카테고리가 있고, 하위에는 더 각각의 상위 카테고리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하위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거랑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것들을 추가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하지 않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삭제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학원비가 아니라 저는 원래 데이트죠. 만약에 이 3번을 삭제하고 싶으실 때 이거를 삭제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데이- 하위 카테고리 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룹화해서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점 3개를 누르시고 페이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래야 이 데이트비 상위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도 같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것만 삭제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가 삭제되지 않아서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삭제는 꼭 하위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상위를 삭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만약에 하위를 삭제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여기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는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가는 일단 상위 먼저 추가하고 하위를 추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앞에 기입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정렬해서 보기가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10번으로 하겠습니다. 10번 양육비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했고 여기서 좀 직관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거에 관련된 것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모티콘을 전 아기로 할게요. 그러면 딱 봐도 양육비인 것을 아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지출이고 이제 이 안에 아래에는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이거를 하위 카테고리 쪽 쭉 내려보시면 여기 숨겨진 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이게 간혹 가다가 딜레이가 있어서 안 뜰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한 몇 분 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고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가 있을 거고 뭐 분유가 있을 거고 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에 관련된 또 이모티콘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또 이게 고정 지출인지 변동 지출인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추가가 끝난 겁니다. 추가가 끝난 거고 이제는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거를 삭제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쉽게 하시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것을 기존에 자기한테 필요 없는 카테고리를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로 수정하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트 쪽이 필요가 없는데 양육비가 필요하다. 양육비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를 그냥 양육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하위 카테고리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제거해서 없애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고 필요 없는 거랑 필요한 거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만약에 필요 없는 거를 자기가 필요한 걸로 바꾸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고 이거에서 추가로 자신이 필요한 게 있으면 새로 만들기를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작업 발파 다 끝났고 다음에는 월별 기록 쪽에서 바꿔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월별 현황이 나올 건데 여기서 새로 만들기 옆에 이 템플릿이 있어요. 여기서 정색을 클릭하고 편집을 누르시면은 그 월별 기록의 템플릿이 쭉 뜰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카테고리 생성의 버튼을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수정한 거는 정말 큰 틀에 있는 카테고리로 이제 수정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월별로 예산을 입력하거나 실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내역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좀 현행화가 안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그 데이트비를 양육비로 바꾼 거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수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이 없어요, 지금. 10번이 없기 때문에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점색을 클릭하고 여기 아래 복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행이 두 개가 뜨잖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를 10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상위 카테고리 수정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하위 쪽 보실게요.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그 양육비 쪽에 그 3번 양육비 있잖아요. 이 아래에 있는 하위 중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이게 하트로 된 거는 다 원래는 데이티비였는데 이거를 양육비로 바꿨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수정을 했더라면 여기에 다 현행화가 됐을 겁니다. 만약에 식비를 분유 값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여기가 분유 값으로 뜨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안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있으면은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삭제해 주시면은 나중에 그거 월별 카테고리 내역 이거 버튼 눌렀을 때 뜨지 않겠죠.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본인이 10번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카테고리 버튼도 몇 개 만들어줘야 해야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 10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9번 아래에다가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번 여행 아래에는 이렇게 항공비, 여가비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여가에서 이제 다른 하위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래 복제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 복제 누르시고 아까 하위 카테고리 두 개 만들었었죠. 두 개 만들어주고 그러면 여기에는 분유가 될 거고 여기에는 우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또 이 상위 항목이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하위 카테고리랑 상위 카테고리랑 연동시켜주는 그 속성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가 쪽에는 11단계로 되어 있고 예금 쪽에는 1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12단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12단계. 이것도 12단계. 이 단계가 뭐냐면 이게 위에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이거를 쭉 보면은 이제 여기가 12단계가 되고 여기가 11단계, 여기가 13단계가 되겠죠. 아까 여행 상위 카테고리를 아래에 복제했기 때문에 이거 11단계에서 이제 12단계가 추가가 된 거고 이 저축 부분은 12단계에서 13단계로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쪽에 보시면 이거를 복제했을 때 이렇게 뜰 텐데 이거를 본인이 추가했던 하위 카테고리를 바꿔주시고 이 상위 항목도 그 만, 그 상위 카테고리 단계에 맞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9번 아래에 10번을 추가했더라면 여기서 아래에 복제를 눌러주셔야 나중에 수정하기가 수월하십니다. 만약에 3번 아래에 4번을 4번 상위 카테고리 추가하셨더라면 여기서 아래에 복제를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야만 나중에 작업하시기가 수월하십니다. 카테고리 내역 생성 버튼 수정 끝났고 다음에는 재정 내역 생성 버튼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실제로 지출하거나 저축하거나 벌어들였던 내역이잖아요. 실제 금액을 적어주시는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추가했던 양육비 생성 버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아까 여행을 복제했듯이 여기 여행 버튼도 이렇게 복제를 해줍니다. 수정하기 위해서 복제를 해주는 거고 이제 여기에 뭐, 그 아까 설정했던 이모티콘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 그 여행 아래에 있던 버튼이 쭉 뜰 겁니다. 이제 이거를 양육비 카테고리로 수정해 주시면 끝납니다.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가 식비로 되어 있죠. 이거를 아까 분유 값으로 했기 때문에 분유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것도 이 버튼에 대한 이 이름도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 버튼 이모티콘도 이렇게 바꿔주면은,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고, 이것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아까 의류였죠. 의류로 바꿔주시고, 이 카테고리를 의류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분유랑 우유에 대한 이제 재정 내역 생성 버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안 쓰는 거는 삭제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추가로 아까 기존에 있는 거를 수정했을 때의 경우에는 이제 학원비 쪽을 수정했더라면 이 부분을 이제 양육비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만약에 아까 식비 하위 카테고리를 다른 걸로 바꾸셨더라면 여기 편집 아래 여기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수정하실 필요 없이 여기 버튼 제목만 바꿔주면 되는 경우라서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이제 본인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삭제했더라면 이거 그냥 이걸 누르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점 6개 있는 거 누르고 삭제해 주시면은 이게 깔끔하게 삭제가 됩니다. 이거를 드래그하고 삭제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시고 삭제해 주셔야 깔끔하게 삭제되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생성 버튼은 그 공기화 블록이라고 해서 모든 페이지에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수정한 거를 뭐 갈아 끼거나 그런 것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양육비 이렇게 현행화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대시보드 가셔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월별 기록 페이지 안에서는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삭제하고 새로운 템플릿으로 갈아 끼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거는 동기화 블록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수정을 해도 다른 페이지에서도 현행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 7월이잖아요. 이제 7월 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문제점은 7월 원래 있던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뜰 텐데 아까 바꿨던 버튼 내역이 이렇게 안 뜰 거예요. 아까 10번 추가했었는데 10번이 안 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싹 다 지워주시고 이거 템플릿 생성 버튼 이렇게 누르면 여기 버튼 큼지막히 누르시면 아까 현행화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제 이것들 다 삭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이거 버튼 눌러서 새로운 걸로 이렇게 갈아 끼면 끝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카테고리 현행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요약해드리면은 카테고리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큰 틀에 있는 상위 카테고리랑 하위 카테고리를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별 기록 페이지에 가셔서 그 템플릿 수정 버튼 있잖아요. 아까 거기 새로 만들기 옆에 있던 그 부분을 클릭하고 템플릿 편집을 통해 이제 카테고리 생성 버튼이랑 이제 재정 내역 생성 버튼을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월별 기록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템플릿으로 갈아 끼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내역들을 전부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서 현행화하시면은 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다들 헷갈리실 만한 게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는 뭐고 이 월별 기록 안에 있는 카테고리는 뭐야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왜 나눠놨냐면 이렇게 해야 월별로 예산을 입력하고 월별 실제 금액이나 잔액이나 예산 집행 비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다 관계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페이지에 있는 큰 틀에 있는 거를 이 월별 기록 안에 있는 카테고리별 내역에서 이렇게 관계형 DB로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월별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 큰 틀인 카테고리 안에 상위, 하위가 있고 이걸 끌어다 쓰는 카테고리별 내역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설정은 다 끝난 거고 네, 이상 카테고리 설정 방법은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예산 설정하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